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손상대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방송에서 조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정강훈 목사에 대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이 화살이 우파만 아니라 이제는 진중근에게도 향했습니다. 바로 진중근이 조국에 관련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고발이 돼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좌파들의 고소고발 한 번 물면 놓지 않습니다. 좌파가 좌파를 고발하는 거 아마 이제 진중근을 필두로 해서 아마 곳곳에서 터져 자빠질 겁니다. 왜냐? 좌파는 좌파들끼리도 자기들을 음해하거나 뭐 하면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파하고 달라요. 진중근을 고발한 단체가 누군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마음 한뜻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며 국민이 적폐청산에 앞장선다는 구호를 내걸었던 바로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는 전형적인 친문 친조국 성향의 시민단체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진중근을 고발한 그 배경에는 지난 3월 27일 진중근이 자신의 SNS에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비용 허위증명 발급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라고 적은 이 내용과 사모펀드 문제도 그나마 중간에 불발이 됐으니 저 수준에 머물렀지. 성공했더라면 대형 비리로 번질 뻔한 사건입니다. 이렇게 쓴 게시글들이 조국에게 회복할 수 없는 매우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로 인해서 정신적 고통 또한 상상할 수 없을 것이라며 진중근을 고발한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번 크게 웃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 좌파들이요 이 언어 그 영어 전술에 대한 이 뭐 실력이라기보다는 처먹고 그것만 생각했는지 금방 들으면 화롭습니다. 휘황찬란해. 그런데 그 안을 파보면 바로 그 뒤에 거짓말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이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진중근의 SNS 글 때문에 조국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했고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러면 되겠는데 정신적 고통이 상상할 수 없을 지경이다. 아니 상상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앉아 있습니까? 노래를 저보다 잘하면 또 몰라. 듣기에 상당히 껄끄러운 노래를 팔자 좋게 유튜브 채널에 와서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 소절만 들려드릴까 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매번 SNS에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옹호하는 게시물을 올리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어제 조국 일가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으로 법원에 출석한 조국이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검찰은 OECD 국가 어느 검찰보다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 여기까지 비판하는 건 괜찮았는데 검찰은 이러한 막강한 권한을 남용해왔다.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규제식 수사 등등의 용어가 해제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대놓고 검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비난을 하려면 이 정권 초기부터 검찰을 조졌어야지. 자신이 관여되면 표적수사, 별건수사, 별별건수사, 먼지털이 수사, 인디언 규제식 수사, 아이고 또 마일이 도대 끌고 왔네요. 이렇게 빳빳한 사람이 진중권의 SNS 글 하나 때문에 상상하지도 못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주장, 여기에 대해서 국민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상상치도 못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SNS를 할 여유가 있고 검찰을 비난하는 말을 할 그럴 여유는 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도 수없이 많은 재판을 받아봤지만 이럴 만한 여유도 상황도 잘 안됩니다. 사실은 진중근의 SNS 글에 조국이 정신적 고통을 받을 만한 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좌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두꺼운 얼굴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좌파들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국이란 것 진짜 모릅니까? 그런데 진중권의 SNS 글 때문에 조국이 심각한 명예훼손이 발생하고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의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고 하면 국민들 그 누가 동의하겠냐 이겁니다. 어이구 진짜 우리 조국이가 상상할 수 없는 지경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구나. 어떡하면 좋나. 빨리 무죄가 돼야 될 텐데 이런 국민들 대깨문들 아니고 있겠습니까? 오히려 조국 때문에 국민들이 더 상상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고소고발을 해야 상식적으로 맞는 것 아닙니까?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때문에 평등과 공평의 논리마저 다 깨어졌고 엄마 잘못 만난, 아빠 잘못 만난 한탄하는 대한민국의 20대 30대를 생각해서라도 오히려 그들이 더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텐데 어떻게 조국이가 더 상상할 수 없는 좌절감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걸 또 고소고발한테 밝혀놨어. 이런 것들을 보면요, 국민보다 문재인, 국민보다 조국을 먼저 생각하고 있으니 나라가 요 모양 요 꼬라지가 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문재인이나 조국은 이 대깨문들이나 문빠나 족빠들이나 이런 애들이 이렇게 하면 야 하지 말아가! 아무리 그래도 뭐하는 짓이야 이게. 이래야 되니까. 근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제 좌파들에게 이제 고소고발 뭐 안 당해본 분이 더 많을 거로 보고, 좌파들이 왜 우파들에 대한 고소고발을 계속 하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아마 고소고발을 당해본 사람들은 대충 다 압니다. 고소고발을 당하면 벌금 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며칠 동안을 아무것도 못합니다. 조사받기 전에 자료 준비해야 되죠. 조사 당일엔 또 불려가서 아침부터 불려가서 저녁늦게까지 조사받는 것은 물론이고 더 심하게는 한 번도 안 된다, 두 번 하라, 세 번 하라, 며칠 동안이나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파 내에서 변론이나 금전적인 지원까지도 받지 못합니다. 혼자 독박쓰면서 죽으라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나마 우파 유튜버가 활성이 되고 우파 변호사분들이 지금 나서고 있어서 그래도 좀 다행이지만 여전히 우파는 니뻥 내뻥입니다. 그러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어려움이 당했을 때 도움을 주고 있고 그러한 용기, 그러한 희망적 뜨거운 정을 나누고 있으니까 버티고 있는 거지, 이러한 고소, 고발 수십 개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웬만한 사람 아니고서야 그냥 나가 떨어집니다. 포기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머리를 침대에 대는 순간부터 갈등을 느낍니다. 하도 고소고발을 많이 당해서. 바로 이런 걸 노리고 좌파들이 고소고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라도 걸려서 만약에 감옥으로 골인이 되든지 지쳐서 나가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좌파들. 그래서 한번 타깃으로 딱 정하면 절대 물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좌파들의 습성입니다. 그리고 그 타깃에 이제 진중권까지 포함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이번을 시작으로 진중권이 좌파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해서 경찰 소환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해서 전해져 올 겁니다. 왜? 진중권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 함부로 SNS에 좌파 공격을 못할 것이다. 이 프레임이 이미 짜졌어요. 그런데 사실 진중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짜증나는 것은 최근 경찰 조사 상태를 보면 이제는 수사뿐만 아니라 소환 조사까지도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경기도의사의 이동욱 회장님을 우리 방송에 모시고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과거와는 다르게 우파단체도 이 정권의 간신들뿐만 아니라 좌파들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엄청나게 했고 실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연대는 물론이고 한변 또 도태우 변호사 실제 우리 또 오상종 단장이 끌고 있는 무슨 대한호국단 하여튼 다양한 단체들이 집중적으로 좌파들을 고소고발해서 우리가 당했던 그것을 확실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찰의 조사들을 보면 우파 인사들은 고소 고발이 되는 순간 불이 나게 소환을 하고 조사를 받고 나면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이첩하면서 좌파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쉽게 볼 수 없다는 겁니다. 한 예로 국민들을 가장 많이 고소 고발하는 일명 국민 프로 고발러 박은순에 대한 고소 고발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여러 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은순이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는 이야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여전히 못 듣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우파단체에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솔직히 문재인보다 박은순일 겁니다. 얼마나 우파 국민들을 고소 고발했으면 우파단체 내에서는 박은순에게 고소 고발 한 번씩 안 당하면 앞서지 말라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야 말대로 국민을 향해서 고소 고발을 밥 먹듯이 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박은순에게 저도 고발을 당했습니다.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고소 고발을 뿌려댄 박은순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들은 쉴 새 없이 소환 조사를 당해야 하고 박은순을 향한 고소 고발에 대해서는 경찰이 여전히 묵묵부답이란 겁니다. 이러니까 박은순이가 간땡이 부어서 광화문 집회를 막고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집회 결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까지 탄압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가면 박은순의 집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가 어느 정도로 갈지 예상조차 안 될 정도입니다. 와, 문재인보다 더 셉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파로부터 고소고발을 많이 당한 박원순은 그대로 두고 이제는 우파 인사를 넘어 진중권까지 조국의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돼서 경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정도니 아마 조사를 받는 진중권도 그럴 것이고 조사를 하는 경찰도 의의가 없을 겁니다. 물론 뭐 좌파끼리 고소고발하고 이거 뭐 좌파끼리 치고 뽑고 하다가 끝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겁니다. 근데 좌파는 결국은 거짓말과 서로 씹어대다가 망한답니다. 이제 그럴 날이 이제 멀지 않았어요. 이제 그런 조짐이 막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게 좌파들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고소고발하는 건 뭐 방법이 없겠지만 진정은 우파 인사가 아닙니다. 윤석열을 마치 야권의 대권 주자로 착각하듯이 진중은 우파가 아니라니까. 한때가 아니고 지금도 좌파들의 농객으로 불리고 있는 사람, 좌파들이 그렇게 열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진중권입니다. 즉 여전히 좌파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중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좌파들이 아무리 고소고발한다고 해도 이 정권을 향한 비판, 진중권은 절대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심하게는 좌파들이 고소고발하면 할수록 더 도끼가 가득 차서 이 정권을 갈기 씹어댈 사람이 바로 진중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발 좌파들아 고소고발 좀 더 해라. 진중권이 일 좀 받게. 진중권이 SNS에 글을 올릴 때마다 왜 언론들이 빠뜨리지 않고 보도를 해주겠습니까? 바로 한때 좌파에 있던 진중권이 이 좌파 정권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글이 우파와 좌파 모두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을 언론도 알고 있는 겁니다. 즉 좌파들이 진중권을 고소고발할수록 진중권의 말발은 더 강해질 것이고 언론의 관심은 더 받을 것. 이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보고 자꾸 고발하기가 진중권을 열받게 만들면 결국은 좌파의 전체적인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걸 바로 좌파들이 모르니까 오히려 진중권을 띄워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을 띄워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진중권을 옹호하거나 비호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 진중권만큼 그렇게 관심을 받는 우파 지식인이 있을까? 이게 의문이 들기 때문입니다. 박사학위도 없다면서 비아냥을 받고 있는 진중권도 이 정도의 전투력을 보여주는데 소위 우파 지식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좌파들의 고소고발이 무서워서 숨죽이고 있는 꼬라지가 참 가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이들에 대해서 아무 소리를 안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좌파들이 진중권도 고소고발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잘 지내온 자들이 가만히 있는다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언제쯤 고개를 쳐들고 내가 누구였다 나올지 반드시 지켜볼 겁니다. 미리 경고하지만 지금 안 나올 거면 평생 나타나지 마십시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가는 우파 인사들은 제가 용서를 못합니다. 태풍 지나갈 때 대가리 숙이고 숨죽이고 처박혀 있다가 태풍 지나가면 대갈통 쳐들고 나 이명박 정권 때 누구야? 나 박근혜 정권 때 누구야? 하는 이런 인간들 제발 그 보기 싫은 꼬라지 밖으로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원순만 아니라 권력자들이 국민들을 고소고발하는 것은 고위공직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을 손아귀에 쥐고 국민들의 주리를 틀어막는 독재의 진행일 뿐입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면 이 정권은 망합니다. 지금까지 손상TV를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주말 방송 9시 30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